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가 마지막 레시테이션 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무튼, 지금까지 저희 레시테이션 들어주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 다음에 기말 마지막 잘 준비해서, 어, 야무진 기말고사 기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재밌는 여름방학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서 오늘 마지막 레시테이션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진행할 레시테이션은 딱 저번 주 목요일 진행했던 그래프 1이랑 2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같이 볼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 그 다음에는 이 그래프와 트리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내지는지, 그 다음에 그 그래프에서 이제 특징을 갖는 여러 가지 그 자료형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그래프 안에서 어떤 탐색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인지, 그 그래프 탐색에 관련된 간단한 알고리즘 예제들, 이랑 관련해서 보고 그 다음에 그 그래프에서 파생된 어떤 미니멈 스페이닝 트리 같은 이런 자료형도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 보시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랑 트리가 이제 조금 헷갈리실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이미 수업에서도 다뤘고 그 다음에 이미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레시테이션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래프는 이제 한 벌텍스 즉 그 노드들의 커넥트 연결된 엣지들로 해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트리랑 해서 다른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트리는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사이클이 없고 그다음에 그래프는 사이클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 엣지들을 따라가지고 자기 벌텍스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게 그래프인 거지. 연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래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좋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트리가 이 그래프 안에 소속이 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중에서 이게 다시 회귀할 수 없는, 그래서 그 트리의 형태로 나타난 것들을 우리가 특별히 트리라고 지칭을 하는 거고, 그 외의 것들도 똑같이 그래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래프와 트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그래서 그래프 리프레젠테이션, 그래프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접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인접 리스트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일단은 각각의 그 벌텍스, 즉 노드들이 있는 거고, 그 해당 노드들에 대해서 그 인접한 노드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 리스트에 이제 붙여줍니다. 하면은 예를 들어 이제 0번 노드에 이제 연결된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 그래프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 이제 실행을 할 때 벌텍스가 몇 개 있는지, 그다음에 add JSON 리스트, 그러니까 인접 리스트가 이제 처음이 생성이 될 텐데, 그 인접 리스트가, 즉, 그 각각의 벌텍스에 대해서 다른 벌텍스랑 어떤 형태로,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는지 표현을 해주는 그런 담는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인접 리스트에다가 이제 add 엣지, 그러니까 엣지를 추가한다고 이제 소스랑 데스티네이션을 입력을 해주면은 그 두 개가 연결이 되므로 이제 이 리스트에 있는 두 인덱스에 각각이 추가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 인접한 벌텍스라고, 즉 노드라고 추가가 됩니다. 한 다음에 그렇게 추가된 다음에 이제 뭐 프린트 그래프 같은 경우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인접 리스트들을 출력하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시행해 보면은 이거 먼저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밑에 있는 것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을 때 여기에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그래프가 이제 5개의 벌텍스를 갖는 어 그래프를 하나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0과 1, 0과 4, 1과 2, 1과 3, 1과 4, 그 다음에 2와 3, 3과 4가 연결된 엣지들을 생성을 해줍니다. 하고 마지막에는 그 연결된 엣지들이 잘 반영됐는지 프린트해서 확인해보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실행해보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네. 해가지고 지금 0의 입장에서는 1과 4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잘 나타났고 그다음에 1의 입장에서는 여기 첫 번째 0, 그다음에 2, 3, 4, 0, 2, 3, 4가 나타내진 거, 그다음에 2에서는 이제 1, 그다음에 3이 연결된 거 잘 나타냈고 그다음에 3에서도 여기 1, 그다음에 2, 그다음에 4 연결된 거. 그다음에 마지막 4 같은 경우에도 0과
0, 0,4 이렇게 연결된 거 하나랑 1,4 연결된 거 하나랑 3,4 연결된 거 하나랑 해서 총 3개까지 이게 잘 반영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서로소 집합인 그러니까 그 디스조인트 셋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그 하나의 셋이 있다고 하면 하나의 집합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서로소인 집합에 대한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나타내지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제 합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이 노드에 대한 그 부모 노드를 찾을 때, 이 루트 노드를 찾을 때에 대해서 찾아가는 그 알고리즘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조인트 셋을 생성을 하게 되면은 엘리멘트들, 그러니까 즉 서로 겹치지 않는 다른 원소들이 얼마나 있는지 가 이제 나타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페런트. 일단은 그 각자 자신이 스스로에게 페런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랭크는 이제 자기가 얼마나 위에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상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척도로서 나타내기 위해서 랭크를 사용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파인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스스로가 이제 나의 부모, 아니 나의 그 루트, 즉 루트 노드는 어느 것이냐, 에 따라서 이제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제기 함수를 써가면서 올라가서 지정을 하고 이제 리턴을 해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맞다고 하면은 이거 그대로를 내놓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엘리멘트 1과 2를 이제 그러니까 두 개의 원소가 들어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합쳐주는 역할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그 랭크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수업 시간에서 다뤘겠지만 이것도 간단히 같이 보자고 하면은 이제 어 랭크가 더 높은 노드가 있으면은 그 더 높은 노드가 이제 그 하나의 노드로서 바로 가르쳐지게 되도록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else, if, 그다음에 어 else까지 이렇게 해서 총 세 개 다 결국에는 이제 그 랭크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위에 있는지 총 그래가지고 그 루트 노드에 이제 도달하는 그 과정을 좀 더 간편하기 위해서 작용하는 코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식도를 보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수 있겠는데요. 결국 이제 0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를 거치고 3을 거치고 4를 거치고 이제 5까지 도달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이 0에 대해서 이제 파인드 0을 진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 5를 찾아갈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지정을 했을 때 그냥 우리 0의 그러니까 0의 이제 루트 노드는 5다라고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죠. 미리. 그래서 이렇게 유니온 과정을 미리미리 수행해가지고 최적화를 시켜 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조인트 셋 같은 경우에도 이제 0부터 4까지 아마 진행이 될 텐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닛을 했을 때 이 레인지를 쓰게 되므로 이제 0부터 4까지, 0부터 4까지 총 5개의 벌텍스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0과 1을 합쳐주고, 그 다음에 4와 1을 합쳐주고, 그 다음에 3과 1을 합쳐주고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find 함수를 진행을 시켜가지고 나온 결과를 다시 프린트하는 과정까지 거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0과 2 입장에서는 이제 0의 입장에서는 0 스스로 자기가 맞고 그다음에 2 입장에서는 이제 0이 더 높음으로 이제 여기 입장에서는 저희가 else에서 이제 랭크가 서로 똑같을 때는 루트 1을 따라가도록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먼저 따라가도록 했었으니까 엘리멘트 1에 대해서 따라가도록 했었으니까 0과 2를 집어넣는 0을 따라가는 형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3과 1 사이에서도 이제 지금 보면은 그 1이 더 뒤에 있고 그다음에 3을 앞에 먼저 선언했기 때문에 3이 이제 루트 1으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3이 이제 루트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도 자기 스스로 가리키게 되는 거고 4 같은 경우에도 2랑 이제 엮이게 되는데 이제 0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랭크가 한 단계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직접 찾아가게 된다고 하면은 4가 앞에 있으니까 2 앞에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0이 이제 루트가 0에 대한 루트가 좀 더 랭크가 높기 때문에 0과 연결되어서 다음같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디스조인트 셋, 즉 서로 집합까지 알아보도록 한 것이었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봤으면은 이제 그래프에 대한 어떤 표현 두 가지 표현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까지가 어떤 자료 구조 형태로서의 복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어떤 지적인 확장, 그다음에 좀 더 수업적인 그
이해를 더 가미하고자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것은 이제 저희가 BFS랑 DFS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BFS는 이제 그 너비 우선 탐색하는 그 과정으로서 여기에도 이제 그 베스 버스트 오더라고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하기 때문에 이제 먼저 처음 시작하는 노드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너비 기준으로 이제 탐색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도 이제 탐색을 하고 그다음 방문하는 것까지 해서 그 총 두 가지 이제 그 파트가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먼저 탐색을 해서 찾아놓고 이제 방문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 각 자기 노드에 방문했을 때 바로 이제 그 다음 너비로 이제 확장을 해서 탐색을 하고 그다음에 방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지금 사진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번 같은 경우에도 2와 5를 찾아놓고, 그 다음에 2와 2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 입장에서도 3과 5를 먼저 찾은 다음에 이제 5랑 방문하고, 이제 찾고, 그러니까 찾고 방문하고의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거기에서 이 기준은 이제 바로 또 너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봤을 때 여기에서는 이제 또 다른 그 자료형인 이제 앞에서 배웠던 이제 QA 자료형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할 것은 다음과 같고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인증 리스트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제 1번 노드 같은 경우에 2랑 5랑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죠. 지금 이 사진을 이제 연출하기 위해서 똑같은 그래프의 자료형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다음과 같은 이제 BFS 어, 그 알고리즘을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해서 이제 방문을 했다라는 이 셋 함수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이걸 방문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딱히 순서 없이 얘 안에 들어있으면은 이미 방문한 것으로 처리가 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Q로서 이제 하나를 이제 먼저 선언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Q의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이제 첫 번째로 들어온 게 첫 번째로 나가는 그 형식의 자료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Q가 이제 존재할 동안 Q 안에 있는 그 원소가 존재할 동안 진행을 하는 건데 첫 번째 노드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아직 존재를 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뽑아가지고 그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벌텍스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 벌텍스에 대해서 출력도 해주고 그다음에 그 벌텍스에 대한 그 인접한 노드들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 노드들에 대해서 만약에 방문이 되어 있다. 방문이 되어 있다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방문이 되어 있지 않다 하면은 바로 큐에 넣어서 그 다음 방문에 이제 추가시켜 줄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 그 이미 이것에 대해서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탐색을 여기서 지금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방문에 대해서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내가 방문할 공간에 대해서 계속 그 큐가 충전이 되는 거고 그 충전이 되는 것만큼 먼저 들어온 친구가 먼저 나감으로 해가지고 너비 우선 탐색을 진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적으로 이제 큐를 이용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순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1, 2, 3, 1, 2, 5, 3, 4, 6을 방문하게 되는데 여기도 똑같이 이제 잘 방문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 것은 이제 DFS인데요. 이제 B가 이제 너비라고 했으면은 D는 뭐겠습니까? 뎁스겠죠? 해가지고 깊이 우선 탐색을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깊이 우선 탐색의 경우에는 이제 끝까지 내려갑니다. 자기 이제 노드의 끝까지 내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내려간 다음에 그 탐색을 마쳤으면은 계속 이제 그 내려가서 재기적으로 탐색을 하고 다시 올라가고 하는 과정을 반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먼저 깊이로 그냥 끝까지 이제 리프까지 내려가가지고 탐색을 하고 다시 올라오고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여기 있는 지금 그래프라는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인정 리스트로서 여기 있는 건 똑같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래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dfs left라는 함수의 경우에도 방문이 되어 있지 않는다, 비지트가 없다, 비지티드가 없다라고 하면 이 셋을 먼저 생성을 해가지고 첫 번째 노드를 넣어줍니다. 그 노드를 넣어준 다음에 똑같이 진행을 하는 거죠. 한데 있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까지 나의 칠드런으로 그러니까 차일드는 실드런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리커전 즉 재기함수로서 이제 계속 실행이 될 것입니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처음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부터 이제 프린트가 되면서 나오겠죠. 해가지고 여기 반복해서 1, 2, 3, 4 먼저 방문을 할 것이고, 지금 보시면은 그 다음에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해서 방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함수를 선언을 하고 제기적으로 실행되는 이 결과를 확인해 본다고 하면은 똑같이 1, 2, 3, 4, 5, 6, 7, 8, 90 하고 따라락 하고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또 규모가 워낙 커지게 되면 또 제기함수의 단점으로서 이게 실행되다가 너무 많은 그 리소스를 이제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 스택을 이용한 방식, 즉 여기 그 위에서 나온 그 느낌과 비슷하게 활용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그 스타트 스택이 나와 있으면은 그 여기에서 뽑아가지고 그다음에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이제 BGTD에서 이 애들을 넣어가지고 이 방문한 것을 이제 확인을 해주고 그다음에 계속 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네이버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 자기 차일드겠죠.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라고 짓긴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도 먼저 깊이 우선 탐색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터레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기 함수를 쓰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규모가 크더라도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자세한 거는 이제 그 알고리즘 영역의 이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 깊게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문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 아까랑은 조금 다르게 2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이게 거꾸로 된 그 스택에서 팝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2, 5, 9에서 2를 먼저 방문하는 게 아니라 9를 먼저 방문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랑 다르게 같은 깊이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서 90 먼저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586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7 방문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2, 3, 4를 방문하는 이런 형식으로 방문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온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깊이 우선, 너비 우선 탐색을 통해서 어, 그래프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트리에 대해서 어떤 탐색을 진행하는 거에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도 잘 적용이 될 거고요, 물론. 자, 해서 여기까지 됐고, 그다음에 오늘의 마지막인 MST에 관해서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일단 먼저 MST에서 먼저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 그 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그래프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트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트리 중에서 우리가 가장 최소한으로 그 연결되어 있는, 모든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트리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가볼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용할 어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 크로스칼 알고리즘을 이제 이용을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각각의 엣지들의 어떤 웨이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학교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 아니면 뭐 걸리는 시간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기숙사에서 도서관까지 걸리는 시간이 만약에 한 10분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제 또 뭐 중간에 있는 뭐 A동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에서 뭐 한 5분이면 가겠죠? 해가지고 뭐 5분, 10분 해가지고 이런 웨이트들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엣지들에 대한 그 웨이트가 있어가지고 그 엣지들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분류를 그 소트를 진행을 합니다. 해가지고 정렬을 한 상태에서 이거를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네, 가장 낮은 그 웨이트를 가진 그것부터 먼저 진행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 노드들끼리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연결을 진행을 하고 만약에 이 연결을 진행을 했을 때 서로 다른 노드가 연결됨과 동시에 만약에 이게 트리가 아닌 그래프, 즉 순환하는 그래프로 형성이 돼 버린다고 하면은 이제 결국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트리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노드를 연결하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어떤 또 다른 형태의 탐욕적인 알고리즘, 즉, 그러니까 지금의 가장 이기적인 방법으로서 알고리즘을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래프를 통해서 그래프 안에서 우리가 최소한 모든
노드들이 다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트리를 하나 만들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일단 만든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사진과 똑같은 그 그래프를 일단 선언을 했고요. 각각 이제 벌텍스랑 엣지를 만들었습니다. 하고서 이 크로스칼 알고리즘 먼저 선언을 하고 같이 보면은 이제 먼저 이 그래프에 대한 엣지를 먼저 일단 소팅을 합니다. 여기서 소팅을 굳이 할 필요는 없긴 하겠, 벌텍스는 소팅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 엣지는 각각의 가지고 있는 이 첫 번째 값이 이제 기준이 되면서 소팅이 되겠죠. 이 소트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 그래서 되면은 가장 그 비용이 낮은 즉 8인 먼저 노드들이 먼저 연결이 될 것입니다. 하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서 이제 디스조인트 셋을 먼저 생성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벌텍스 안에서 아까 먼저 생성한 것에 대해서 이 벌텍스들에 대해서 이 그래프들을 각각 생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만들 건 이제 MST니까 이 MST에서 빈 리스트들을 하나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그 엣지들에 대해서 이게 정렬이 된 것이니까 이제 가장 낮은 코스트를 가진 엣지부터 먼저 이제 안에 있는 웨이트, 그다음에 시작 노드, 그다음에 끝 노드를 각각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루트랑 처음 루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오름 차순으로 해서 이 노드들을 이제 그 탐색을 해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그래프에 대한 루트, 즉 그 루트 노드들을 찾아가게 된다고 하면은 만약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그래프 형식으로 된다 하면은 그 루트가 서로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루트가 서로 같다고 하면은 패스. 근데 서로 같지가 않다고 하면은 아직 둘이 이제 연결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즉 하나의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만들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를 연결을 시켜주고 유니온을 진행을 시켜줍니다. 해서 그것이 이제 만약에 이 MST라는 게 결국에 연결이 돼가지고 만약에 이 벌텍스가 안에 있는 그 길이가 이 저희가 첫 번째로 설정한 이 그 길이에 똑같다고 하면은 이거를 끝냅니다. 해가지고 이 MST를 다시 이제 반환을 하고요. 결국에 통해가지고 저희는 앞서 배웠던 디스조인트 셋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미니멈 스패닝 트리까지 찾는 과정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먼저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이 연결된 결과를 보면은 이제 0과 1이 계산된 이 엣지가 그러니까 선택된 엣지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좀 비교하기 힘들긴 하겠지만 지금 0과 1 이어져 있는 거 먼저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똑같은 8을 가진 이제 3과 5가 연결된 거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9가 연결된 9 코스트를 가진 1과 4가 연결된 것도 확인을 했고 해가지고 이게 쭉 가다 보면은 결국 이제 그 14 코스트를 가진 요거 2, 3까지 연결되는 것까지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전에 이제 13의 코스트를 가진 1과 2는 연결되지 않는 것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해가지고 저희는 이게 미니멈 스피닝 트리가 잘 실행된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퀴즈를 따로 준비할 수가 없었던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BFS, DFS, 그다음에 MST 이런 거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개념 저희가 이제 자료 구조의 이제 영역을 넘어서서 알고리즘을 다루는 영역이 많다 보니까 같이 이제 뭔가 다뤄볼 만한 그 주제가 알고리즘적인 내용인 부분이 너무 가득해서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서 정말 지금까지 레시테이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해가지고 마무리 잘 준비해가지고 기말고사에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